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70세가 넘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그리고 만나고 나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 두 가지를 솔직하게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깨달음 하나를 얻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247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 높았고 수면장애와 우울증 상을 겪는 비율도 67%에 달했습니다. 반면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진정한 두세 명의 법만 남긴 분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 기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인연은 무엇인지. 둘째, 목숨처럼 지켜야 할 인연은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 노년에 고독을 황홀한 선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의 남은 세월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평안하게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들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진심으로 반가웠던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마도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머지 이름들을 지우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체연 때문입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의무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만날 때마다 남의 험담과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분들입니다. 입을 열면 자식욕, 며느리 흉, 세상에 대한 원망,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분들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된 도리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버드 의과대학이 201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면역 세포를 파괴해 감기부터 암까지 각종 질환에 취약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의 하소연을 억지로 들으는 것이 여러분 몸 안에서 독소로 쌓인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상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울산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시던 70대 초반의 분이었는데 매우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혼자 있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셔서 매일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거실에는 언제나 북적였고 술잔이 오가는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지요.
그분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 넘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상 씨를 볼 때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낯빛이 해가 갈수록 어두워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혈압도 자꾸 오르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해가을 이상준 씨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상에 누우시고 나서 그 많던 친구분들은 사흘은 문병을 오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유흥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사라지면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문병을 갔을 때 이상준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던 것인가?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기력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깨달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양동이에 물과 같아서 70이 넘으면 한 방울이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세 이후의 에너지는 스물의 에너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회복 속도는 3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대화, 한 번에 소모된 에너지가 회복되는데 젊을 때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사교 모임, 체면 때문에 나가는 술자리, 듣고 나면 기분이 무거워지는 전화통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당장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았던 이름들,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빠졌던 이름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남은 생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결단입니다.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시작하는 분이 있으시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요즘 건강을 챙기느라 마음을 조용히 하고 싶다고 그렇게 거리를 두십시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방패입니다. 두 번째 의무감으로 붙잡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모임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안 나가면 뒤에서 뭐라고 할까? 바억지로 참석하는 동창 모임,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유지하는 지인 모임, 이런 자리에 나가서 돌아오시면 몸이 왜 그렇게 무거우신지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원하지 않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지며 관절 통증이 악화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의무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황혼에 접어든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기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학 전문연구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인체 에너지 시스템은 7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7%씩 총용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70대 중반이 넘으면
예전과 같은 사교 활동을 해도 피로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젊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만나고 나면 허전한 모임에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소중한 한두 분과의 깊은 시간에 쓰실 것입니까? 진정한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70대 이상 어르신 863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는 분들이 많은 지인을 가진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 건강, 지표, 수명 모두에서 현재의 좋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진짜 한 명이 가짜 20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쯤 어르신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다 정리하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고 너무 쓸쓸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답입니다. 관계를 비워낸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귀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인연 바로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바로 그날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범하시는 가장 안타까운 실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웃에게 후하고 인심 좋게 대하시면서 정작 집에서 매일 함께하는 배우자에게는 지겹다는 말, 잔소리 그만하라는 말, 제발 좀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던 정한수 씨라는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 꽤 성공한 건설업을 하셨던 70대 후반의 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회장님 소리를 들으셨지만 집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분이 음식이 조금만 짜다 싶으면 물을 내셨고 걸음이 조금 늦으면 핀잔을 주셨습니다. 평생 자신이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자부심이 오히려 아내를 하찮게 여기는 습관으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아내분이 부엌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한수 씨는 처음에는 이제 잔소리도 없고 자유롭겠다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딱 반년이 지나고 제가 그분 댁을 방문했을 때 저는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그 집이 마치 불이 꺼진 빈집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정한수 씨는 반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혈도 걷잡을 수 없이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없으니 이 집이 그냥 벽과 천장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과 연구팀이 배우자를 잃은 70대 이상 어르신 512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별 후 첫 인연 이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2.7배 증가했고 면역 기능이 평균 38%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의학계에서는 상실 후 면역 붕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면역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배우자는 단순히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젊은 날을 함께 기억하는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버텨냈는지
얼마나 찬란한 순간도 있었는지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어지고 그 안정감이 혈압을 낮추고 수면을 깊게 하며 소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태도를 바꾸십시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 그 순간 딱 3번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 사람이 있어서 나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나는 오늘 혼자가 아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나는 아직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뇌에서 분노 반응을 억제하고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잠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노년의 인간관계가 건강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긴장할지 편안해질지를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젊을 때는 이 스위치가 빠르게 전환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가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스위치의 반응이 느려집니다. 한번 긴장하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과의 대화가 이 자율신경계를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두게 만듭니다. 한번 대화하고 나서 그 긴장이 풀리는데 젊을 때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압이 만성적으로 높아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면역 기능을 약하게 만들어서 각종 질환에 취약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함께하거나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이 자율신경계가 이완로 전환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관계와 내면의 평화가 약보다 더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내과 연구팀이 고혈압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 384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연구한 결과 관계를 정리하고 규칙적인 조용한 시간을 가진 그룹은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과 비교해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4 추가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작은 숫자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혈압 엘밤헤이 감소는 뇌졸중 위험을 약 36%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계정리 하나가 약의 효과를 낸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실 때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래 알았는데 서운해하면 어떡하나, 뒤에서 뭐라고 할까 이런 걱정들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려다가 가장 중요한 한 사람, 즉 자기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분이 하소연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요즘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마음을 좀 조용히 해야 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설명을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이 실제로 지금 돌봄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모임의 경우에는 한두 번 빠지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걱정하는 분들은 그래도 곁에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연히 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관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실 때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이것 하나만 해도 됩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말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저 오늘 어떠셨어요? 한마디만 건네십시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커플 연구에서 함께 식사하는 동안 화면을 끄고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두 분 모두의 혈압이 낮고 수면의 질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하나 끄는 것으로 혈압약 부작용 없이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이미 늙었는데 뭘 하겠소? 혹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하시면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내 고려대학교 병원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7.6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속으로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아직 내 삶의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몸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시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건강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좋은 시간을 누릴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 반복하시면 뇌가 실제로 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계에서는 자기 암시와 신경, 가소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래 살아오셨고 충분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오랜 수고에 대한 보답을 스스로에게 하실 차례입니다. 더 나은 음식, 더 편안한 옷, 더 즐거운 하루, 이것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누리셔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배우자에게 아무 말 없이 먼저 차 한 잔을 닫아 주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마디만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마웠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우시다면 눈을 맞추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 두 분 사이의 공기를 바꾸고 그 바뀐 공기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며 그 분위기가 여러분 두 분 모두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주름진 손, 굽은 허리, 깜빡깜빡하는 기억, 이것들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랜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견뎌내며 낡아진 것들입니다. 낡은 것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오래오래 곁에 두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뵈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을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시느라
정작 나 자신은 맨 뒤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입에 맛있는 것 넣어 주시느라. 당신은 찬밥에 물을 드셨고 자식들 새 옷 사입히시느라 당신은 다 늘어난 속옷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을 사랑이자 희생이라고 믿으셨겠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오랫동안 홀대해 오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씨 68세 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경자 씨는 동네에서 참 착하다는 말을 들으시던 분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병수발을 드셨고 시어머니 봉양을 하셨고 아이 셋을 키우셨습니다. 임경자 씨의 입버릇은 언제나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불러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을 사치라고 여기셨고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러다가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평소와 다르게 식욕이 없으시고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그냥 나이 드는 거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을 때는 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임경자 씨가 치료를 받으시면서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장 먼저 내버렸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임경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암 진단을 받은 어르신 743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 결과 이분들의 87%가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미루거나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과소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오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건강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가족 곁에 계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가족에게 진짜 짐이 됩니다. 자신을 돌보아야 오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몸에서 신호가 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어딘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틀을 넘기지 말고 병원에 가십시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둘째, 찬장에 아껴두신 예쁜 그릇을 꺼내십시오. 혼자 드시는 밥이라도 가장 좋은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서 드십시오. 내가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그 행동 하나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지를 깊게 합니다. 셋째, 하루에 딱 한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았다. 참 잘 버텨줬다. 고맙다라고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행이자 가장 강력한 치유입니다. 메이어 클리닉 심리의학 연구팀이 70대 이상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자기 긍정 훈련을 진행한 결과 참여하신 분들의 혈압이 평균 9.3mHg 낮아졌고 수면의 질이 41% 개선되었으며 통증인지 수준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약보다 더 강한 치료 효과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70년,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나는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어준 그 몸에게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돌보아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보너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까지 외로움이라고 느끼셨던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됨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너무 쓸쓸해지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괴로운 마음입니다. 타인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빈 그릇을 들고 다른 사람 밥상을 기웃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채울 것이 없으니 밖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타인이 없어도 스스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내면의 여유입니다. 이것은 마치 풍성하게 채워진 밥상을 혼자 차분하게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장기 연구팀이 75년에 걸쳐 724명의 삶을 추적 조사한 결과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와 자신과의 관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분들이 노년에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형벌이 아닌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아침에 혼자 차를 우리시는 그 시간을 허전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잔에서 피오르는 김을 바라보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을 보십시오. 그 고요한 순간이 사실은 자신의 내면과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어떤 약도 줄 수 없는 마음의 안정이 생깁니다. 전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 정신건강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 20분에서 30분의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어르신들은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고 수면의 질과 집중력, 정서 안정성 모두에서 그렇지 아는 분들보다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고독은 질병이 아니라 치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남들이 볼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쉬게 하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안에 소리의 귀를 기울이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인연 의무감으로만 유지하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결단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정적인 관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이 개선됩니다. 둘째, 배우자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기억하는 유일한 목격자이며
여러분의 면역 시스템을 지탱하는 살아있는 기둥입니다. 오늘 저녁 자리에 들기 전에 고마웠어요. 한마디만 꼭 전하십시오. 셋째,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로 대하십시오.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좋은 그릇에 밥을 담아 드시고 하루 한 번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주십시오. 그 작은 습관들이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 증명된 것처럼 혈압을 낮추고 수면을 깊게 하며 통증을 줄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이 쌓일수록 내면이 풍요로워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생깁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딱 10분만 텔레비전을 끄시고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두 가지 감사를 전하십시오. 하나는 평생 곁에 있어 준 배우자에게, 또 하나는 이 긴 세월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버텨준 여러분, 자신의 심장에게 말씀입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거센 물살을 지나온 강일수록 하류에서는 더욱 깊고 넓고 고요하게 흐릅니다.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그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